이번 시간에는 10장에 있는 타이머 앱을 만들면서 스레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만들면서 화면은 책에 있는 것처럼 화면 가운데다가 텍스트 뷰를 하나 가져다 놓으시고요. 컨스트레인트를 연결합니다. 다음에 글자 크기를 좀 키워주고 그리고 텍스트에는 00 해서 타이머처럼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좀 더 커도 되겠네요. 70sp. 그리고 버튼을 2개 가져다 놓습니다. 양옆으로 연결하고 둘 다 아래쪽 컨스트레인트를 연결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띄워도 될 것 같은데요. 32. 그리고 왼쪽 버튼은 시작. 다음에 아이디가 버튼 스타트네요. 스타트. 다음에 오른쪽 버튼이 종료. 아이디는 버튼 스탑입니다. 다음에 이 텍스트 뷰는 아이디가 텍스트 타이머네요. 자, 이렇게 화면을 먼저 준비를 해두고요. 시작하고 종료 버튼이 누르는 거에 따라서 저 타이머가 표시가 될 텐데 글자 안 보고서 좀 더 키울게요. 시작을 누르면 타이머가 이제 돌기 시작하고요. 종료를 누르면 코드가 이거 코드를 약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종료를 누르면 아니구나. 종료를 누르는 게 아니라 코드를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시정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퍼즈가 있어야 돼서 중간에 시작, 멈춤, 종료를 하면 종료라기보다는 리셋이 되겠네요. 리셋. 종료라고 해둘게요. 요 사이에다가 버튼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얘를 정지라고 할게요. 정지, 버튼, 퍼즈, 일시정지인가? 네, 아무튼 24sp 이렇게 세 가지 버튼을 시작을 누르면 그 카운트가 진행이 될 거고요. 정지를 누르면 그때 딱 멈추게 될 겁니다. 그리고 종료를 누르면 다시 이게 0000으로 바뀌게끔 리셋을 해주는 거죠. 버튼 하나로 해도 되긴 하는데 지금은 그 플래그 값을 추가해서 코드를 짜게 되면 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그냥 버튼을 3개로 나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화면에 대한 이해는 되셨다고 보고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개의 기능이 일단 있어야겠네요. 하나가 타이머, 스타트 타이머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퍼즈. 타이머라는 말은 좀 뺄까요? 어차피 저희가 타이머를 만들고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스탑. 이렇게 세 개의 함수를 구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스타트하고 스탑 같은 경우는 이미 소스 코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책에 있는 거대로 하면 먼저 바네요. 토탈에 대해서 0. 요 토탈은 현재 시간을 전체 시간을 저장하는 그런 변수입니다. 다음에 started는 false. 요거는 타이머가 진행 중임을 알려주기 위한 변수예요. 그래서 두 개의 변수를 먼저 선언을 해놓고, 그리고 이번에 핸들러를 하기보다는 책 504페이지인 것 같아요. 페이지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타이머 앱 만들기 03번에 보시면 버튼 스타트에 set onClick listener 안에 코드가 쫙 돼 있어요. 스타트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이 started 변수를 true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서브 스레드가 하나 분기가 돼요. 여기 start는 true인 스타트랜다. 스타트는 true 맞죠? 아이고 헷갈렸네. 요 started랑 요 start는 다른 용도로 쓰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은 스레드한테 너 시작해라고 명령을 날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레드가 가지고 있는 스타트 파라미터의 true를 세팅해 주는 거고요. 얘는 우리가 현재 타이머가 진행 중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두 개 다르니까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스레드, 서브 스레드에서 반복문을 돌면서 started가 true일 때만, 스타트 함수 호출되면 started가 true로 바뀌고, 반복문을 돌면서 started가 true니까 얘가 돌겠죠. 계속 도는 거예요. 돌면서 이 토탈의 값을 1씩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이 토탈의 값을 화면에다 출력을 해주면 돼요. 화면에 텍스트 타이머라는 위젯을, 텍스트 위젯을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다가 Alt Enter 출력을 해주면 되는데, 일단 코드를 좀 짧게 한번 짜볼게요. 출력을 $total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돼요. while문을 돌면서. 근데 이 while문은 반복이 나노세컨드, 밀리세컨드 단위로 동작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 화면의 텍스트 뷰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숫자가 증가를 합니다. 눈에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1초에 한 번씩 증가하는 그런 타이머이기 때문에, 여기가 초고 여기 분이에요. 분 초단인데, 이 while문이 초당 한 번씩만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 슬립을 걸어줍니다. 여기 슬립에 보면 파라미터가 밀리스라고 되어 있죠. 여기 1000분의 1초입니다. 그래서 초당 한 번이니까 1000, 1초를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버튼 start.set onClick listener에다가 요 스타트를 딱 던져주면, 스타트를 호출하면, 클릭됐을 때 started가 true가 되고, 스레드는 요 스타트가 true일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면서 그 텍스트 뷰에 숫자 값을 증가를 시킬 겁니다. 그죠? 그리고 스탑 버튼이 눌러지면 요 스타티드만, 스탑이 아니구나.
퍼즈가 눌러주면 스타티드만 펄스로 바꿔주면 여기 반복문을 빠져나오면서 종료가 되는 거예요. 요 스레드 자체가 반복문 여기가 true일 때만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타티드를 펄스로 바꿔주는 거고, 요 퍼즈를 누르면 빠져나오고 더 이상 쓰지 않고 마지막 글자만 남게 될 겁니다. 요걸 좀 쉽게 하면 지금 세 개는 핸들로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이 서브 스레드예요. 앞부분의 그 스레드와 핸들러 요 앞부분에 책을 좀 읽어보면 서브 스레드는 UI에 관여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브 스레드의 코드 블럭 안에서는 UI에 직접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여기다가 run UI 스레드 블럭을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해주면 책에 있는 걸 좀 짧게 작성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퍼즈까지는 연결하고 버튼 퍼즈.set onClick listener 여기에 퍼즈 이렇게 하면 코드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시작을 누르면 이제 1, 2, 3 지금 포매팅을 하지 않아서 그냥 증가할 거예요. 초당 한 번씩 증가를 하고 정지를 누르면 이렇게 딱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종료를 누르면 여기 빠져나왔으니까 이제 리셋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텍스트 타이머.텍스트는 00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다음에 스탑을 직접 누를 경우도 있을 테니까 그때는 스타티드는 펄스를 해주고 빠져나오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니구나. 스탑을 버튼에 호출하지 않았네요. 버튼 스탑 set onClick listener 여기 스탑 함수를 이제 호출해 주면 됩니다. 이게 함수 하나만 호출할 때는 코드가 이렇게 석 줄씩 길어지니까 그냥 한 줄로 쓰는 게 더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시면 더 알아보기가 더 편하니까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게 좋고요. 자, 이제 스탑까지 연결했으니까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시작하고 1, 2, 3 정지하면 4까지 찍히고 종료를 누르면 0000 이렇게 리셋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 안 한 게 있죠. 스탑 했을 때 스타티드만 펄스가 아니라 토탈도 0으로 바꿔줘야겠죠. 시작을 하고 정지를 하고 종료를 한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하면 1, 2 이렇게 가겠죠. 근데 여기 보면 정지를 누르면 5, 6, 7 누르면 8이 찍히고 멈춰요. 그죠? 정지를 눌렀을 때 바로 서야 되는데 그거는 요 스레드가 슬립이 된 상태에서 내가 스타트를 펄스로 바꿨는데 여기서 잠깐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멈춰 있는 상태에서 내가 퍼즈를 눌러서 스타트를 펄스로 바꿨는데 요 스타티드까지 while 문이 한 바퀴를 쭉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스타티를 체크를 하려면. 그죠? 여기서 멈춰 있는 상태에서 내가 퍼즈를 누르면 스타티는 바뀌었지만 요 밑에 코드는 실행된 다음에 비교를 하기 때문에 스타티드의 위치가 좀 바뀔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를
while문을 true로 해놓고요. 요 thread 슬립 바로 아래다가 if 혹은 이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if started가 true가 아니면 브레이크를 호출해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나중에는 좀 더 코드가 복잡해질 수 있는데 여기 초당 한 번 뿌려지는 거는 이런 식의 코드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고 1, 2, 3, 4, 5 다음에 6하고 정지 누르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죠. 종료. 자 이제 요 토탈이 세팅되는 부분을 포매팅을 해줄 거예요. 책에 보시면 504페이지 02번에 핸들 메시지 안에 보면 이제 포매팅을 해주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걸 맨 아래쪽에 직접 작성할게요. fun format time이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우리가 인티저로 된 거죠. 타임이 인티 형태로 넘어오면 우리는 스트링으로 반환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int 타입으로 넘어오면 일단은 분에 해당되는 걸 쪼개고 스트링 포맷을 사용해서 요 퍼센트 02D 그리고 토탈을 60으로 나누는 거죠. 초를 60으로 나누면 60초가 1분이잖아요. 그럼 1이 돼서 여기에 두 자리짜리 숫자로 바꿔줍니다. 마찬가지로 초를 스트링 포맷으로 똑같죠. 이건 두 자리의 숫자니까 퍼센트 02D 다음에 토탈을 이번에는 나누지를 않고 나머지 60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1초면 1초가 남게 되겠죠. 그래서 초 단위만 잘라서 초에 세팅을 해주고 분 단위만 잘라서 분에 세팅해주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리턴을 해주는 거죠. 분이랑 세컨을 합쳐서 요 스트링 템플릿을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해 주면 되고 여기는 포맷 타임에다가 토탈을 넘겨주면 우리는 숫자 값을 분초에 맞춰서 화면에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시작 1, 2, 3, 4, 5 이렇게 할 거고 정지를 누르고 종료를 하면 이제 세팅이 되는 거죠. 0000으로 잠시만요. 이게 틀렸네. 토탈이 아니라 타임이라고 해놓고 제가 토탈이라고 했네요. 타임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토탈이라고 써도 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전역 변수로 사용했기 때문에 토탈을 쓸 수 있었는데 지금 그 용도로 쓰지 않았고 입력되는 값을 포매팅을 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미닛이랑 세컨을 반환해주는 함수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핸들러로 처리하는 코드로 바꿔볼 거예요. 이 run-on UI 스레드가 사실상 내부적으로 핸들러를 구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핸들러로 한번 뽑아 볼게요. 핸들러로 핸들러는 일종의 하나의 서브 스레드가 동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발 핸들러를 하나를 만들고 오브젝트 핸들러를 구현을 하면 Alt 엔터 임포트 안드로이드 OS의 핸들러를 임포트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버라이드를 하나 해주시면 돼요. 컨트롤 O를 눌러서 핸들 메시지라고 있을 거예요. 이 핸들 메시지. 자, 이 함수를 하나 만들고 이 안에 있는 슈퍼 핸들 메시지는 지우셔도 됩니다. 그럼 내가 이제 이 핸들러를 호출하면 핸들러를 이렇게 선언을 해놓으면 요 스타트의 스레드에 while 문이 브레이크가 걸리기 전까지 무한 루프 도는 거잖아요. 요거랑 비슷한 코드가 감싸져 있어서 이 핸들 메시지가 계속 무한 루프로 돌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언제까지? 메시지가 들어오는 걸 언제까지가 아니라 메시지가 들어오면 얘는 무한 루프로 막 돌고 있다가 그 메시지 그 저장소에서 메시지를 꺼내와서 요 핸들 메시지 함수를 실행시켜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레드가 이렇게 감싸져서 무한 루프 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무한 루프 돌고 있는데 이 핸들 메시지는 이 run on UI 스레드처럼 UI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코드 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코드가 어떻게 되냐면은 run on UI 스레드를 직접 호출하는 run on UI 스레드로 스레드에 스레드가 아니지 그 화면에 값을 세팅하는 부분이 이 핸들 메시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동하고 run on UI 스레드에서는 핸들러에다가 핸들러 send empty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여기다가 토탈을 이렇게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핸들 메시지에서는 msg.what을 꺼내서 토탈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토탈 여기다 넣으면 되는데 우리가 토탈을 전역 변수로 선언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토탈을 안으로 이렇게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안쪽으로. 그러면 이제 요 스타트 안에 사용되는 지역 변수니까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혹은 요 안에까지 다 갖고 들어도 되겠다. 요 스레드 블럭 안으로. 요 스레드 블럭 안에서만 사용하는 변수고 우리는 send empty 메시지를 통해서 토탈 변수를 넘기면 변수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변수의 그때 당시 값이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러면 핸들 메시지로 전달된 msg.what을 하면 empty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된 요 값은 요 what을 통해서 직접 꺼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what은 그 용도로 제공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값을 보낼 때는 이렇게 보내진 않고요. empty 메시지를 쓰진 않고 메시지를 하나 만듭니다. msg는 메시지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msg.argument에다가 요 토탈을 담아서 보내요. what은 명령어를 구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고요. 다음에 empty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send 메시지로 요 메시지 오브젝트를 전달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send empty 메시지를 했을 때는
요 msc 요 안에도 왓이 있거든요. 왓에만 값이 세팅돼서 가게 되는 거고요. 메시지를 직접 만들게 되면 왓에도 세팅할 수 있고 아규먼트에도 값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쓸 때는 이제 명령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왓에다가 핸들렛에서 쓰기 위한 명령을 미리 정의를 해 놓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set time 여기다가 본 숫자 그냥 뭐 51 이렇게 해놨다. 그러면 왓에다가 set time이라고 이 명령을 보낼 거야 라고 알려주고 메시지를 통해서 왓이랑 이 값을 전달하면 이 핸들 메시지에서는 저 메시지에 왓을 조건문으로 이렇게 분기를 하는 겁니다. 웹문으로 분기를 해서 화면에 세팅하는 거는 언제냐 하면은 저 왓이 set time일 때만 아이고야 set time일 때만 타이머에 이 값을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메시지 핸들러를 쓸 때는 메시지 객체를 생성하고 거기에 명령을 뭘 쓸 건지 set time일 수도 있고 나중에는 리셋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발 리셋 쓰는 52번 이렇게 정의를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리셋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텍스트 타이머를 0으로 바꿔주면 되죠. 점 텍스트는 이렇게 리셋을 해주면 되죠. 이런 용도로 핸들러랑 메시지 오브젝트가 같이 사용이 됩니다. 자, 이제 이걸 실행을 한번 해보면 빨간 줄은 뭐지? 아, 토탈이 필요 없어지지. 자, 빼면 되고 실행을 시작을 하면 아이고 코드가 제가 실수를 했나 본데요. 갑자기 51이 찍히는 이유는 이제 왓은 비교만 하고 토탈에는 아규먼트 1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토탈이라고 쓰지 말고 헷갈리니까 이걸 바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넘겨주면 됩니다. 한 줄은 없어도 되겠죠 이제. 시작을 하면 1, 2, 3, 4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고요. 정지를 하면 바뀌고 종료를 하면 0이 되고 다시 시작을 하면 타이머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는 이 핸들러로 스레드로 관리할 수도 있지만 아까 처음에 했던 코드처럼 run-on UI 스레드로 간단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된 명령어가 많을 경우는 run-on UI 스레드보다 핸들러가 더 나은 케이스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두 가지를 취사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